1990년 5월 12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당시 만 4세였던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고 바로 다음날 근처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체가 발견되고 이 사건은 전국으로 소식이 퍼져나갔으며 범인에 관한 각종 제보가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12월에 일본 경찰은 제보를 받아 범인을 잡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수사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수사는 이미 막장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법이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도 없이 단순히 독심남 중에는 로리콘이 많다, 생활 패턴이 단조로운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엽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을 추려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일링으로 당시 45살이었던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사람이 지목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일 일본 경찰은 아무런 확증도 없이 스가야 도시카즈를 외설 목적 유괴살인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스가야의 직업은 유치원 운전기사였는데 경찰이 스가야의 근무지로 조사를 나온 것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스가야는 3심까지 상소하였으나 2000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스가야는 그때 이미 1992년부터 8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서 DNA 감정 미스로 단편적 증거로 DNA 감정을 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니온TV의 시미즈 기요시가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나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무려 17년 만에 DNA 재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피해자의 의류에 부착된 DNA와 스가야의 DNA 일치 부분이 적으므로 동일 인물의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 스가야 측 변호인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 억울한 복역 생활을 마치고 법적 신분은 죄인인 상태로 몸만 나가는 임시 출소의 형태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출소 후 2010년 3월 26일 17년 만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가 확정된 스가야는 우츠노미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무고한 스가야 씨를 기소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복역시켜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는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은 일본 재판 역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 재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야는 국가로부터 17년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천만엔과 재판 비용 1200만엔, 총 9200만엔, 한화 약 10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믿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가 석방되기 2년 전 노안으로 별세한 뒤였습니다. 이미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고 부모도 모두 잃은 크나큰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가야는 출소한 그 해부터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던 아시카가 사건은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범인을 지목하여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1990년 당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였던 DNA 감정과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던 이유가 실적을 남기고 싶다는 이유였고 중간층에서 윗선에게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니온TV의 시미즈 기요시 기자에 의하면 사건을 일으킨 진범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4세 여자 아이가 유괴되었는데 이 파친코 가게의 CCTV에 아사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한 남자가 찍혔다고 하며 두 사건이 범인이 같다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이 사건은 영원한 일본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일본 사법계의 흑역사이자 대표적인 막장 수사의 표본으로 불리는 아시카가 사건. 정말 조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스가야 씨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